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까 잠깐 켰는데 좀 집에 조카들이 놀러 와가지고 조카들 애들이 어디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불어가지고 잠깐 애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나서 킨 게 이제 9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기다렸던 분들이 좀 많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정이 사정인지라 또 거기서 방송을 키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 보내고 난 뒤에 방송을 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대 9시 40분에 켰고 뭐 이건 이런저런 게임하면서 티키타카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설방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들 주말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지역이 아침 기온이 4도였어요. 4도.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마 여기서 더 추워지면 롱패딩을 꺼내야 될 수도 있어요. 롱패딩. 여러분들 롱패딩 다 잘 간수하고 계시죠? 아마 미리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겨울은 꽤 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무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많은데 그거 일일이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어차피 신경 쓰고 살아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 공학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공학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공학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끔 저와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들 고민 들어주시는 것만 보다가 저도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0, 지잡대 4년제 전기과 나와서 전기기사 취득 후 짧게 중소기업 두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현재 공기업 준비하겠다고 백수로 지낸 지 3개월째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공기업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토익이나 한국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계속 공부하면서 토익 점수도 만들고 한국사도 다시 재시험 봐서 점수 올리고 전공 공부 미친듯이 해서 점수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6개월 안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돈도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목돈이 없어진 상태라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체력 소모가 적은 시설 관리에 가서 일하면서 공격 준비를 한다. 시설 관리 일이 인식이 안 좋지만 일이 제가 해왔던 것에 비해서 유체적으로 덜 피곤할 것 같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면접 보러 간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기존 제 연봉 받았던 거랑 공장 공모하다가 이러니 할 수 있겠냐면서 오히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전기 관련 일 좀 하면 기사 무제한 선임 풀리는 것도 있고 그럼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많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 플랜트 자동 제어 등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엔지니어 회사로 취업을 한다. 이쪽으로 가면 워낙 많은 출장들과 바쁜 스케줄로 공기업 준비는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기 말고 다른 분야를 간다. IT 직종.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력도 약하고 몸도 현장 일할 인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일자리를 옮기는 것가 싶어 스트롱 직무검사 및 MBTI를 제대로 검사받은 적이 있는데 성향이 IT나 설계 쪽으로 나와서 이쪽을 가야 되나 싶어 넣어봤습니다. 나이 30 먹고 아직도 제 진로를 고민하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붕어 형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다른 영상들 몇 개 보고 어느 정도 이쪽 일에 아시는 것 같아 메일 보냅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쪽 일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님보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사연을 제가 다뤄본 그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이 고민 사연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진로 고민이라는 게 이거는 님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합니다. 대한민국 그 나이 때 모든 청년들이 다 해요. 진로 고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님만 한다고 한심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들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GEC 교육 받아가지고 내 의지, 내 전공, 내 주관 이런 거 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오로지 공부만 해라. 시험은 봐라. 수능 쳐서 점수만 받아라. 점수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보면서 뭐 원서를 낸 사람보다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넣어보라 해가지고 다 학교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쪽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진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 어렸을 때부터 진로 고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정보도 알아보고 찾아보고 발품도 팔고 아니면 내가 따로 뭐 연구해 본다거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서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아니면 점수 남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보라.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다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이 먹고 나서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살아 그래요. 시킨 대로만 공부해가지고 어? 열심히 공부해야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걔가 대학 갔고 점수 맞춰서 가라 해서 점수 맞춰 갔어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유년기 때. 근데 다 크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다 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사문 쓰고 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교육이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이 과정 여러분 안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내가 이걸 해도 정말 될까? 일로 가는 게 맞을까? 이 고민 최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방대만 한 건 아니에요. 전문대만 한 것도 아니야. 스카이 나온 사람도 했어요. 스카이 나온 사람도 오히려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게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 재방송의 서울대 그 공학 박사분, 공학 석사분, 석사분이죠. 컴퓨터공학과 연구원 출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 얘기가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닌데 그분의 의견을 어, 들어보자면 대학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80%는 자기가 왜 나와서 뭐 할 건지 모른대요. 왜냐 그냥 모범생 소리만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해가지고 이 학교 왔는 건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마땅히 딱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확실하게 터득하겠다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 관성의 법칙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 뿐이래요.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님 혼자만 은 고민은 아니에요. 혼자만 이 고민한다고 한심하게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시험 들어간 사람도 내가 이 정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내일 이 꼰대 같은 진짜 이 직장 상사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굽신거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진상의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고민 계속 합니다. 안 할 것 같나요? 합니다. 단지 이걸 티를 안 낼 뿐이에요. 그냥 참을 뿐이죠. 참을 뿐입니다. 진로 고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우리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식으로 삶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야가 여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뭡니까? 전체 집체 교육 아닙니까? 자율로 맡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반강제로 학교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국영수 사과 말고는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먹고 사는 건 굉장히 당연한데 굉장히 일어나 시켜버리잖아. 공부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우리가 밖에 나오면 알잖아요. 공부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사회는 오로지 공부만 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물론 공부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까지 가고 CEO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 문턱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갈 수 있는 앞으로 더 좁아질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대조 공채 내는 거 보면 점점 티오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서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이 뽑아야 될 의무를 못 느낀다는 거지.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보자. 첫 번째, 본인이 세 가지 플랜을 이렇게 저한테 제시했는데, 그럼 본인한테 물어볼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본인은 뭐가 땡겨요?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본인 생각나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시설 관리에서 일하면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공기업 준비. 두 번째는 자동제와 전기 자동제어 회사. 출장 업무가 많은 그런 데 일을 한다. 세 번째는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IT 쪽으로 간다. 본인이 스스로 땡기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 사연을 하기 전에 이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었다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기울긴 했는데 확신이 안 서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분명히 염두를 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느 길로 가든 공기업이나 대기업만 갈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공기업 대기업만 가면. 근데 저는 일단 요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IT는 절대 비추입니다. 절대 비추. 그리고 저 MBTI니 뭐 저 믿지 마세요. 저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저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저런 적성 프로그램도 어 100%다 맞는 게 아니에요. 심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100% 맞는 게 아니야. 저것도 오답을 제시합니다. 오답을. 저거 맹신하지 마세요. 지문검사 저거 100% 맞지 않아요. 저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아, 그냥 저런 식으로 나온다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저렇게 나오니까 나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게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리검사 같은 것도 실제 내 본성하고 거기 나온 거 결과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저거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IT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맹시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IT는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인데 IT는 생각도 하지 마. 왜냐하면 님이 IT 지금 아예 제로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배울 건데요? 공학생 생각해 보세요. 님이 뭐 IT 쪽으로 뭐 지문 검사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쪽이 맞다. 그러면 IT를 배운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배울 겁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직업훈련학교예요. 예, 직훈입니다. 직훈. 근데 과연 직훈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까요? 제 방송에 IT 전공자도 많이 있었죠. IT로 먹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공자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컴퓨터 공학과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과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을 전공했는데도 힘들어하고 그분들도 고민사연이 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님은 비전공자예요. 비전공자에다가 관련 학과 종사자도 아니고 늦은 나이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바닥 굉장히 박봉이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IT 쪽은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거 너무 믿지 마시고. 자, 그러면 두 개 남죠. 그렇죠. 아니, 4년제까지 나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공을 일단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어야 돼. 내가 대학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최대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못 써먹으면 그냥 돈 날린 거예요, 그냥. 돈 날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전공 못 써먹고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에다가 4년 날린 거야.
등록금만 4천 하고 대학교 생활할 때 돈 드는 거 한 6천 날린 거죠. 6천. 6천에다가 4년 날린 거예요. 대학교 왔다가 하면 드는 뭐 책값, 차비, 밥값 하면 거의 6천만 원 나옵니다. 좀 더 비싼 학교 가면 7천까지 나오겠죠. 4년에 7천. 여러분 그 정도면 장사 한두 번 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 그 4년제 졸업해서 6, 7천만 원짜리 그 돈과 시간 4년째 돈을 써놓고 그거 안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일단 쓸 수 있을 만큼 써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좀 요즘 같은 이제 시즌에 좀 이게 안 풀려서 그렇지 가능성이 있어요. 1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 추천합니다. 어, 저는 어, 기왕 일하실 거면 첫 번째 거 시설 관리. 여기 입사해서 스펙 채우고 자격증 스펙 채우고 공기업 노리고 예, 노리는 걸로 가는 것을 가는 테크를 가실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다가 제가 봤을 때 산업안전기사나 뭐 소방안전기사 이거 좀 추가하면 되겠네요. 쌍 기사 있으면 웬하면 스펙에서 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전기기사에서 뭐 산업안전기사나 소방산업 소방기사 그거 따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전기안전기사 시설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공기업 카페 같은 데 있죠. 들어가더라도 용역업체는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용역 시설 관리는 가지 마세요. 호배병마입니다. 네, 호배병마. 호배병마가 뭐냐 하면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이런 데 가면 우리 보통 시설 관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낮에는 좀 바빠도 야간에 시간이 남으니까 야간에 이제 저녁 먹고 사람들 퇴근하니 그때 공부하면 되겠지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잘 안 나. 야간에도 바쁘고 막 부려먹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호배병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 막상 자기도 들어가서 자격증 따가지고 이게 탈출할 걸 생각했는데 탈출이 안 된대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용역업체 일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 보면 막 술에 찌들어 있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스펙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뭐 아니면 도박하고 토토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이제 거기 물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스펙 채워가지고 계속 넣어보고 되면 여기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아니면 공기업 자회사 이런 데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학자님이 스펙이 딸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스펙이 좋고 젊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자님이 자격증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 입장에서 이 정도 스펙이면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데 어? 왜 넣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면접 봤을 때도 그 느낌 받았을 거예요. 공학자님. 그 느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공기업 시설관리 들어오시는 분들 대체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훨씬 더 많아. 그 바닥에서 님이 지금 올해 30살이라고 하지만 30살이면 굉장히 어린 거예요. 많이 어린 거예요. 보통 막 30 후반, 40대 초반. 이 나이 때 많이 들어봐요. 이 나이 때 왜 사람들 받아주겠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여기 아니면 다른 곳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 들어오면 땀만 안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공기업 공공관리 시설관리는요. 무기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되 임금이 안 올라요. 그렇게 크게 안 올라요. 그래서 그냥 뭐 미련 없이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원하는데 아무래도 고학전이 같은 경우에는 4년제도 나왔고 일단 4년제 나왔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크레스건이야. 4년제 나왔고 나이가 그 시설 관리를 준비하기는 좀 어린 편이고 그 이쪽 바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는 첫 번째 추천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그냥 뭐 계속 일하는 거죠. 근데 시설 관리는 보통 정규직이 없을 거예요. 정규직이 없어요. 보통은 무기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정규직을 하게 되면 그 본사의 사무직 직원들은 호봉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무기계약직도 호봉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왜 두느냐 하면 말 그대로 정규직 그 회사의 본사의 어떤 그 직원들과 똑같은 복리 후생을 안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두는 거예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아마 무기계약직을 뽑을 겁니다. 대부분은.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그 채용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내보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일단 그렇게 하시고 뭐 혹시 뭐 지금 이제 일을 안 하시잖아요. 뭐 돈 쓰는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돈 날아가는 게 있어요? 돈 나갈 곳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공부할 때 돈 든다고 하지만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 뭐 토익이나 한국사 책만 있으면 돈 안 들어요. 응시조밖에 안 들어. 사실 저거 그렇게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은 돈 많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필요한 한국사나 토익은 그 책 사가지고 자기 정도 책 사가지고 책뭐 기출문제집이나 이거 사면 5, 6만 원 하죠. 한국사도 책만 사가지고 내가 계속 반복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한국사 상급보다는 1급이 있는 게 좋은데 매달 고정적 60에서 100이 빠져나간다고요? 왜 60에서 100씩 빠져나갑니까? 그게 이상한데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이 뭐 어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60, 100 왜 그만큼 나가죠? 아니 뭐 하길래 60이나 100씩 나가죠? 거의 공무원 수험생 수준으로 나가는 건데 그럼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 가계부 써서 아껴 쓰세요. 차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뚜벅이 생활해요. 취업하기 전까지는 면접하거나 어디 뭐 내가 정말 멀리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뭐 시험 치러 가야 된다 이게 아니면 기름값도 아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웃기게 뭐냐면 백수면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여자친구분한테도 이해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거 이해 안 해주면 뭐 여자친구 아니지. 아니 님 처지가 그렇잖아요. 아니 웃긴 게 님은 다른 백수하고 달라요. 아니 돈이 저만큼 나가는 게 말이 돼요? 60에서 100만 원? 님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매번 차를 모기가 좀 그렇다. 뭔가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아니 백수라고 하면서 취업을 하고 싶고 할 거 다 하잖아. 쓸 거 다 쓰고. 아니 무슨 백수가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데 돈 60에서 100이 왜 깨져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님이 지금 여자친구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놀러 가기 힘들다. 차도 매번 보기 힘들다. 얘기하세요.
없는데 왜 자꾸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돈 없어도 여자친구한테는 또 자존심 상하기 싫어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또 폼생폼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폼생폼사도 씨 뭐 돈 벌고 내가 좀 입에 풀짓 좀 해야 폼생폼사를 하지, 지금 나오는 데도 없는데 무슨 폼생폼사예요. 음? 여자친구도 도와달라고 하세요. 같이 공부하자고. 카페 같은 데 가 같이 공부하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요즘에 1단계로 풀렸잖아요. 그 메로나 1단계 풀려가지고 도서관에 저 열람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리 띄워가지고. 같이 앉지는 못해. 어차피 공부할 땐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나 뭐 같이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 뭐 공부할 때는 뭐 따로따로 앉아야지. 서로 이해해줘야 돼,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백을 하면서 좀 조율을 해 나가야죠. 쓸 거 다 쓰고. 아니, 본인이 백수인데, 직장인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훨씬 더 많이 써. 보통 직장인분들도 저만큼 돈을 안 씁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니까 저보다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사세요, 본인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 본인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하는 건 님은 그냥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정신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여자친구분한테 뭐 잡아달라고 하든가, 어? 그 돈만 그러니까 돈 없을 때는 아껴야죠, 돈 없을 때는. 생각을 달리 해야죠. 아니, 여자친구가 직장 다니고 하면 돈을 버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좀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반반씩 낸다거나. 왜 직장도 안 다니고 있는, 직장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얘기하고 보니까. 돈 줄이세요. 한 30만 원도 커. 30만 원도.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시험 응시할 때 빼고 돈 안 들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강의를 들을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자취해가지고, 뭐, 밥을 나가서 먹어야 되고, 뭐, 전기세나 수도세 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실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펙 준비하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은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돈이 없으면 한 푼도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엄청 많아야만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써야 될 돈, 그 책값 이런 거 최대한 맞춰가지고 하면 공부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국이잖아.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님이 계획한 게 시간이 절대 단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1년 잡아야 돼, 님. 공학자 알고 계십니까? 1년 플랜을 잡고 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저 시설 관리 가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단번에 취업이 안 될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요, 올해는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올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올해 내년 초까지 기다려요. 그럼 4, 5살 동안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60, 100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마 지금 당장 자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는 보통 채용고가 웬만해서 잘 안 나옵니다. 정말 급한 데 아니면 안 나와요. 공기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기업 공공기업 끝났어요. 대조는 끝났어요. 내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내년을 바라본다고 치면 내년 2월달, 3월달. 아무리 빨리 2월달. 그럼 4달의 시간이 남잖아요. 저 시설관리 들어가는 것도 자리가 안 날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데 나가면 올해는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겨울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겨울이 취준생들한테 힘든 이유가 뭐가 돈을 벌어 총알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유독 겨울이 되면 노가다 하시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자리가 더 치열해요. 훨씬 더. 노가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겨울에 더 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추운데. 알바 구하기도 겨울이 훨씬 더 힘들고. 그러면 님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자격증 따고 이거 하면 반년 이상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플랜으로 잡아야 돼. 장기 플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수준이 남은 돈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을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때려보면 계산기 때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연락이 아예 안 옵니다. 당연히 안 오겠죠. 님만 안 오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안 와요. 이게 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안 와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야. 마음의 준비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내년 초까지.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그동안 뭐 일당받으라고 하면서 뭐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내가 남아있는 돈 최대한 아껴감 쓴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지금 님이 이렇게 돈 펑펑 써가면서 한가하게 지금 노닥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주변에 누구도 안 해줬죠. 제가 처음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공학전입이 집이 넉넉해가지고 뭐, 뭐, 뭐 나은 환경이 모르겠는데 뭐 보통 집이 유복하다 하면 사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일반적인 집안인데 일반적인 집안이면 지금 힘들 거예요. 왜냐? 공학자님이 지금 올해 그 서른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분 최소 못해다 5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게 뭐 일을 오래 한다고 해도 뭐 정년퇴직 이제 뭐 나와야 되고 임금피크제 걸려고 돈도 많지도 않을 테고 아니면 그 전에 뭐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수익이 딱 줄어드는 시기예요. 집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 장사는 또 잘 안 될 테고 영어 공부하고 이직하는 의견 때문에 간 거라고요. 두 번째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따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님한테 맞는 걸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 저는 일단 시설 관리랑 저 플랜트를 둘 다 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저거 시설 관리 하나만 바라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무리 있어요. 그냥 둘 다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병행하라. 이제 첫 번째 시설 관리 추천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둘 다 걸리는 게 있으면 시설 관리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병행하셔야 돼요. 시설 관리 자기는 대로 지원하고 플랜트 자기는 대로 지원하고 그 두 중에서 먼저 붙는 게 있으면 그거 가고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출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일해봐야 하는 거니까 늦게까지 끝나는지 이런 거는 또 그 회사에서 로테이션 돌아봐야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신 차리라는 거 정신. 이제 서른이고 내년이 서른 하나예요. 물론 요즘에 워낙에 뭐 취업 공백도 굉장히 길어지고 워낙 취업 빙하기인 것도 있어가지고
30살 넘어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좀 치더라도 이제 마냥 놀고 뭐 허비하고 그런 시간대가 아니에요. 님도 그런 걸 아니까 저한테 사연을 보냈겠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돈을 쓴다 하더라도 그 씀씀이를 나이 먹을 때까지 가져가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젊고 부모님도 언제까지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가족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통 이제 공학자니 부모님 나이대 되면 부모님이 날 또 이제 모시기보다 님이 부모님의 해준 대가를 내가 갚아 나가는 시기야. 일하면서.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라도 아껴 쓰는 거. 좀 정신 차리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시설 관리든 플랜트든 어딘가 가가지고 일단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제 사연하고도 비슷한데 어제 그 고민 사연분하고 비슷한데 님하고 좀 비슷해요. 일단 경제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님은 더 팩트를 얘기해 볼까요? 내가 보니까 님은 그냥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빡세게 공부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옆에서 쪼린 게 있어야 같이 할 것 같아.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돈 쓸 시간을 궁리한다는 것 자체가 하루 왼종일 공부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산만하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만 좀 하는 척 네, 그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돈도 벌고 차라리 사람들 만나면서 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시간 아까우니까 내가 뭐라도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봐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병장 한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전기기사 따긴 했겠죠. 근데 더 일찍 딸 수도 있었던 거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일찍. 왜냐하면 이미 전기학과를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전기기사를 자격증 취득하기가 굉장히 나은 조건의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사 상급은 솔직히 거의 뭐 딴 것도 아니죠. 딸 거면 1급을 따야지. 기왕 딸 거면 1급 따야죠. 솔직히 상급은 거의 뭐 워드 상급 수준인데. 거의 이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논다는 핑계도 공부 안 한 거죠. 시간 나는 거죠. 그냥 틈만 나면 여자친구 모작하면서 그냥 막 놀러 댕기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 1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님은 한가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여자친구한테도 여자친구도 그걸 바랄 거예요. 여자친구분도.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또 놀러 가자 하자. 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맞은 걸까?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마 여자친구분도 1번, 2번 선택한 게 마냥 놀고만 있는데 아무것도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매번 하는 말이라고요?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제가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그런 거 못 기다려줘요. 여자친구도 사람이야. 뭔가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거 느끼게 해야 되는 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얼마 벌든 간에. 그래도 이 사람이 굶어 죽진 않겠구나. 뭘 하든 간에. 현실성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공기업이 매번 채용문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본인이 그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신 차리는데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땅히 뭐 확실한 해결책은 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제가 님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정신무장이에요, 정신무장.
요즘 세상이 워낙에 험하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젊음이 절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방심은 금물이고 여자친구분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무튼 앞으로 그 잘 준비하실 거라 믿고 언제든지 저한테 또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학장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